이 소주 회사들 득일까요 실일까요? 라고 하면 득일 수 있어요. 소주의 도수가 낮으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연쇄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성 최초의 광고 모델은 누구냐? 이영애 씨입니다. 1억 병을 판매하는데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넘버원은 누구냐? 라고 보면 그 지금의 정체는 아이와 제인이의 전체입니다. 500ml 캔 맥주 하나씩을 매일 드신 것. 더 심한 분은 밥보다 술을 더 자주 먹고 많이 먹는 분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주의 도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라는 테마를 갖고 시작할 건데요. 원래 소주의 도수는 35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소주의 도수가 25도가 되는 것은 73년도지요. 그러고 25도로 25년 가까이 유지하다가 점점 낮아져요. 23도, 19도, 16.5도 이런 식으로 낮아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주의 도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 소주 회사들, 기업의 입장에선 득일까요 실일까요? 라고 하면 득일 수 있어요. 왜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소주는 희석식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원액에다가 물을 탄 형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 25도에서 19.5도가 됐다 라고 말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가 거의 20% 이상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만약 원액을 가지고 4병을 만들었었다면 25도일 때 19.5도가 되면 5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고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떨까요? 4병 먹던 사람이 같은 양을 먹을 거면 5병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가 증가되는 효과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선 득일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가끔 이렇게 묻죠.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요.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은 대부분 소주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저는 가끔 내 주량이 줄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주량은 분명히 줄었을 거예요. 동일한 병수를 먹고 있긴 한데 도수가 점점 낮아졌다는 것은 분명히 주량이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주 회사들은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해서 도수를 낮추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점점 자기들의 생산 단가를 낮추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도수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소주의 도수가 낮으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연쇄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 소주 광고 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그렇죠. 여성 연예인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물론 여성들이 소주를 안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 소비층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풍미하는 여성 연예인들이 보통은 광고를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처럼만 먹습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원래부터 여성 연예인들이 이렇게 광고 모델이었나요? 그럼 그렇진 않아요. 여성 연예인들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은 한 15년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남성 연예인들이 대부분 모델이었었죠. 언제까지? 소주 도수가 25도일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이 강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남성 배우들이 대부분 광고 모델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최민식 씨라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광고 모델이었었죠. 도수가 낮아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이미지가 어떤 부드러운 술이다, 깔끔한 술이다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여성 모델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98년도에 차미슬이 나오고 99년, 그러니까 98년 10월인가 아마 출시될 텐데요. 첫 광고 모델, 여성 최초의 광고 모델은 누구냐? 이영애 씨입니다. 그래서 이영애 씨를 그 시대 최고의 이제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1억 병을 판매하는데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단기 돌파라고 해요. 그 뒤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여성 모델들이 기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성 연예인들 중에 지금까지 인기 탑 넘버원은 누구냐라고 보면 그건 이효리 씨라고 합니다. 이효리 씨가 처음처럼이라는 광고 모델로 나오면서 섹시함을 과시하고 기억나십니까? 회오리죠. 그래서 거의 장기 모델, 5년에 보통은 소주 모델들은 1년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5년의 장기 모델을 했다고 하죠. 소주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효리 씨가 처음처럼 시장 점유율이 11%였던 것을 15%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하기는 물론 모델을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몇 명 제 기억만을 되짚으면 기억나는 모델들이 있어요. 참이슬건 물론 이영애 씨 있었고 김태 씨 있었고 성유리 씨 있었고 지금 아이유입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같은 경우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효리 씨 계셨고요. 그 뒤에 수지가 있었고요. 지금은 제니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전쟁은 아이유와 제니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실제로 고정 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 또 하나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모델들의 주량과 소주 판매량이 실제로 연계가 돼 있다고 해요. 주량이 강한 이런 모델들을 사용하면 판매량이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쪽에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누가 있냐면 단연코 이효리 씨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한선화라는 가수가 있어요. 시크릿의 멤버였었죠. 이분이 또 거의 술을 뭐 엄청나게 잘 드신다고 그래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판매량은 상당히 늘렸었고, 광고 모델이었는데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술을 못 드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예슬 씨나 손담비 씨 같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신민아 씨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별로 재미를 못 본 케이스라고 하지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 어마어마합니다. 2013년도 기준에 보면 보통 연간 평균 소비량이 1인당 맥주가 150병, 소주가 60병, 전통주가 30병, 그 다음에 와인과 양주가 보통 2~3병 정도, 이게 평균이라고 해요. 이걸 그냥 가장 단순하게 환산하면 500ml 캔 맥주 하나씩을 매일 드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데 주위에 보시면 가끔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먹는 사람도 있으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하긴 제 주위에 보면 물 마시는 양보다 술 마시는 양이 많은 분들도 종종 있고요. 더 심한 분은 밥보다 술을 더 자주 먹고 많이 먹는 분도 있어요. 그 얘기는 한국의 이 소주 시장은 포화 상태인 겁니다. 더 이상 판매량을 더 늘리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진로가 가장 빠르게 해외 시장의 개척에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소주의 열풍이라고 하죠.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주입니다. 근데 외국 가시면 한 병에 10,000원에서 20,000원, 심하게는 5~6만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고요. 먹는 방법도 좀 특이하대요. 뭐냐면 양주처럼 얼음에다가 넣어서 먹기도 하고 와인처럼 따라서 먹기도 한답니다. 그 사람들 아마 우리 보면 놀랄 거예요. 우린 국민주라 옆에 쌓아놓고 먹지요. 빈병 쫙.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소주의 열풍은 어느 정도 실감하실 수는 있을 텐데요. 과연 외국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소주 열풍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물론 가장 큰 원인은 한류를 꼽아야 될 겁니다. 음악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이런 것에 어떤 흥행에 의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기 때문일 텐데요. 제가 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건 드라마나 영화인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 뭐 식사할 때든 한국 사람들 아니면 뭐 그냥 술을 먹죠. 또는 대화할 때든 옆에 놓여있는 초록색 병, 저건 대체 뭘까? 이런 효과가 제일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론 소주가 순해진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기억나십니까? 한동안 한국에 보면 과일 소주들이 있었어요. 자몽소주나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소주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15% 가까이 됐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한데 크게 열풍을 일고 나면 바로 꺼지죠.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은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일 소주가 지금 대부분 어디로 가 있느냐? 외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소주로 인해서 다양한 맛을 맛보게 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처음처럼과 장애생. 완벽한 대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라서는 보완제의 성격이 강하다. 업계 생각은 좀 다르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소주의 소비량이 많아진다고 하죠. 줄어들게 되면 소주의 판매는 늘어난다. 공정거래의 생각은 주로 보완제였었고, 근데 이 백세주가 당연히 그 기법을 토대로해서 백세주의 판매량은 늘어났겠지만 소주의 소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소주의 도수가 낮아지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